헤르메스스타 김시은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이 나오시는 날은 시장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섹터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늘 여전히 핫한 AI 챗봇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도 앞서서 짚어봤죠. 더욱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챗봇 관련주가 오늘도 강했어요. 구글에서도 챗GPT를 잡는다고 인공지능 바드라는 걸 선보인다고 했어요. 오늘은 사실 그동안 갔던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못 갔던 유엔젤이나 비트나인 같은 종목들이 급등해 나왔는데 챗GPT가 정말 이제는 대세는 대세인가 봐요. 네, 이슈도 굉장히 많았고 예. 특히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끝물이 아닐까라는 좀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많았어요. 아무래도 1월 달에서 가장 주도를 했던 섹터가 로봇주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로봇에 대해서 기존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관련했을 때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주가의 위치라든지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 후속주들이 키 맞추기 를 나오게 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검색 엔진 1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챗 GPT가 나온다는 소식 때문에 구글의 위상이라든지 했을 때 좀 부담감 느끼게 되면서 새로운 그 GPT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내일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 GPT 관련했을 때 이야기를 하겠다, 나오다 보니까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슈는 계속 살아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AI 관련주들 단기적인 테마 관점에서 봐도 괜찮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사실상 그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군데에서 GPT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 이슈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종목군들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 테마에 대해서 순환매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도나도 AI 기술에 뛰어들고 있지만 옥석 가리기가 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유엔젤 같이 시장에서 뜨는 이 관련주로 꼽히는 기업들을 따라잡아야 될지 아니면 이 직접 GPT를 개발하는 네이버를 봐야 될지 지금 카카오나 SK, LG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러한 각각 기업들을 투자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저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보다는 투자자들의 성향에 그쵸. 따라서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같이 유엔젤 같은 경우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존보다는 플랫폼과 연동된다고 하면서 관련해가지고 좀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 부분이 부각되면서 강력하게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은 테마적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순환매 장세 빠르게 나오고 있으면서 사실 단기 트레이딩을 즐겨하고 이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자신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군들 들어가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굵직한 종목을 좋아하시고 나는 중장기 투자를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이버 괜찮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일단 27일, 28일에 서치 GPT를 개발하겠다는 이야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고를 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GPT 관련해서 보신다면은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네이버를 접근해봐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중소형주들은 좀 어떨지도 궁금해요.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급등했었는데 이제 주가 상승이 멈춘 건지 우리 팀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이슈가 살아 있다면 일단 마인즈랩이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은 사실 1월부터 크게 부각이 되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투자자분들의 마음속에서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일단 개인적으로 1월 말 2월 초까지만 했을 때 사실 로봇주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보유를 하기보다는 사실상 지금 조금씩 수익 실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슈에 따라서 주가는 더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마인즈랩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2배 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익 실현을 하셔도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종목을 잡으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언제 떨어질지 불안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위치는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특히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기존의 선발대로 움직였던 종목군들보다는 일단 후발로 새롭게 나오는 이제 모멘텀이 나오는 종목군들에 한해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는 신규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눌렸을 때 접근을 하시거나 보유자들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가의 모멘텀이라든지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계좌를 지켜야 한다는 점 그렇죠. 한번 명심해야 겠습니다. 좋습니다. 중소형주들은 테마적인 습성이 있고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보유자분들은 지금 차익 실현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챗GPT 전체적으로 의견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2차 전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주 투자 심리가 눈에 띄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기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2차 전지를 쓸어 담는 게 주가 상승의 보탬이 되는 것 같죠. 2차 전지주 이제 주도주로서의 자리를 다시 잡아가는 걸까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눌렸어요. 예. 20년부터 22년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주요 섹터가 2차 전지였는데 일단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전기차 관련해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하반기에는 상승했던 부분을 거의 많이 반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가격적인 위치에 대한 메리트 나오게 되면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보조금까지 받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매력도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치킨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인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정책을 펼쳤다가 작년 말부터 했을 때 가격을 인하하는 경쟁 펼치고 있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서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치킨 게임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게 2차 전지 배터리 셀이라든지 소재 기업들입니다. 아무래도 전기차가 수요가 확대가 된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그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테슬라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니까 오히려 매출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이 잘 팔렸다라는 이야기를 봤을 때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격만 좀 낮아진다면 앞으로의 전기차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게 되었을 때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전기차의 매출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수요라든지 관련했을 때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수요가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됐을 때 양극재라든지 했을 때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IRA 같은 경우도 뭐 3월 달에 세부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내용 부분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투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3월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지금 가동률이 거의 100%에 가깝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매출 성장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신규 중설한 캐파가 언제 나오는지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증설한 물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주가가 6개월 정도 선방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 굉장히 괜찮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IRA 세부 시행령 확정이 나오면은 조금 2차 전지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섹터랑 종목은 어떻게 골라봐야 될지 최근에 원통형 배터리가 각광받는 추세입니다, 팀장님. 뭐 앞으로도 연평균으로 27%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원통형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겠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관련해서 이러한 대기업들이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관련해서 셀 기업들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를 투자를 할 때 소재 먼저 보고 그다음에 셀 기업, 그다음에 다른 쪽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장비라든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소재단에서 보면은 소재단에서 봤을 때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그 이전에 포스코 케미칼과 삼성 SDI의 그 40억 규모 예. 일단 40년대 일단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일단 계약 금액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 말은 뜻은 뭐냐? 일단 삼성 SDI가 뭐 LNF랑도 할 수가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소재 입장에서는 고객처가 굉장히 다변화될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1대1 전략이 아니라 앞으로 고객사가 다변화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출처도 다양해지고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점 한번 보시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소재가 가장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투자를 할 때 소재주들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셀 기업들과 장비주를 보는 게 낫겠다라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기 다음으로 또 다양한 섹터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 통해서 주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늘 뜨거웠던 이슈죠. 카카오의 SM 2대 주주로 올라서는 이슈,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주 재상승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속보로 전해졌던 SM 이슈입니다. 카카오가 SM 지분 9%를 확보를 했죠. 제가 뭐 아이돌을 좋아하는 언니 팬으로서 그동안 SM에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인수가 아니라 지분 취득인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카카오가 지분을 취득한 거면은 이제 지속성이 있는 이슈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팀장님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이슈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상승했던 분은 반납을 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조금 투신 쪽에서 좀 많이 주가를 반납한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투신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수익성을 따지는 집단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봤을 때 좀 차익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 보니까 사실 위치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지만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9만 원대를 유지를 했다는 점입니다. 일단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9만 100원에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9만 원대를 유지를 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셔도 괜찮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모멘텀 같은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기대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SM 같은 경우도 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인데 일단 SM 같은 경우는 지금 본업보다는 본업 외 이야기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아무래도 불확실성 요소였던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이 부분이 수익성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라이크 기획에는 이제 영업이익의 약 20% 정도를 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이 부분이 영업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 측면이 붙게 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이사회 구조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동안 사회이사라든지 했을 때 이수만 측 인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온라인 측 인물을 한 명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경영권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수익성 좋지 않던 자회사라든지 비핵심 자산 같은 경우에도 매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회사의 가치는 굉장히 상승을 할 수 있겠다. 물론 저는 SM의 팬 입장으로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가요? 아무래도 지금 이수만 프로듀서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사실 지금 터치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터치를 한번 하면은 약간 곡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사실 좀 바뀔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수만 프로듀서가 이제 터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분이 나가시게 된다면 앞으로의 SM의 색깔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팬의 입장에서는 어. 우려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상 주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주주들에게 준 혜택이라든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상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주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멀티 프로듀싱 체제를 도입을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하이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비 시기 같은 경우에도 기존 같은 경우에 3년에서 4년 정도 걸렸다면 이제는 2년 정도로 텀이 좀 짧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음반 판매라든지 음반을 발매하는 것도 연평균 40개 이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기존의 엔터주들 같은 경우로 모멘텀을 봤을 때 모멘텀을 보게 됐을 때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요소가 신인 아티스트가 언제 데뷔하는지 혹은 언제 앨범을 발매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다시 돌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카카오엔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 텐데 카카오엔터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사실 지분을 확보를 했는데 인수까지는 아닙니다. 인수를 하진 않았고 아무래도 인수 이야기는 1년 정도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 사실상 좀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게 끌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엔터사라든지 SM을 인수를 하게 된다면 우회 상장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카카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도 미국 IPO 준비하게 되다 보니까 우회 상장에 대한 비난 여론 좀 줄이게 되면서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수만 독점 체계에서 벗어나면서 좀 어떻게 변할지 아이돌 팬 입장으로서 기대도 되고 또 SM 직원들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호재로 봤는데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눈여겨볼 기회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핫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이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